안녕하세요. 자, 제가 과제 내드렸었죠. 시간도 굉장히 짧게 줬어요. 점수에 들어가는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사전도 찾아볼 수 있었고 충분히 문법도 찾아볼 수 있어서 문법도 뒤적거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이었다면 쪽지 시험을 막 이런 식으로 봤다. 그러면은 난이도는 더 쉬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시간 제한도 더 한정이 됐을 거고 한 2시간 정도로 한정이 됐을 거고 게다가 사전만 지참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문법까지는 찾아보지 못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이거보다는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부득이하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들어가는 과제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거는 제가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우리 어차피 기말고사 때 만날 거잖아요. 그때 원하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낼 예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쪽지 시험이다 보니까 게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분 점수 없습니다. 얘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하는 기말고사는 당연히 부분 점수가 있겠지만 얘는 부분 점수가 없어서 혹시 다른 단어, 잘못된 문법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러면은 가차없이 틀렸다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점수를 매길 예정이에요. 자, 문제풀이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문제 개수가 좀 많아서 놀랬을 거예요. 그죠? 1번 볼게요. 나는 그 소녀가 노래를 하나 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하면은 faire 동사가 사용이 됐을 거예요. 사역동사. 그죠? 하지만 부르게 내버려 두다, 냅두다라는 표현은 laisse 동사가 사용이 되어죠. 근데 내버려 두었다. je laisse. je laisse. 그래서 레세 동사예요. 레세 동사고 레세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의미적 주어 앞에 와도 되죠. 그 소녀니까 la fille가 아니라 cette fille예요. Je laissais cette fille chanter une chanson. 노래를 하나 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동사 배웠던 거죠. 그래서 사역 동사 중에서도 레세 동사, 레세 동사 뭐뭐 하게 냅두다. 그래서 지각 동사랑 같이 사용이 되는 케이스. 1번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이 조금 길어서 당황했을 텐데 메인 주어랑 메인 동사가 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문장이 2개짜리잖아요. 2개짜리잖아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당신의 상황은 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동사네요. 동사 파트네요. 수로 파트네요. 주어는 당신의 상황은 이게 지금 주어네요. votre situation 이게 주어네요. 그 다음에 아마도 더 간단합니다. 아마도 peut-être et peut-être plus simple est simple 간단합니다. 더 간단합니다. plus simple 아마도 peut-être votre situation est peut-être plus simple.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뭐뭐 하는 것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비교급이에요. 절끼리 비교급이죠. 그 vous pense인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 거 전체 받은 중성대명사 르예요. 그 vous le pensez. 그 vous le pensez. 이거예요. 자, 중성대명사 르가 비교급에서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중성대명사 르 할 때 설명을 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 vous le pensez예요. vous le pensez.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합니다. 아마도 더 간단합니다.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려다가 너무 동사에서 막힐까봐 간단합니다. 라고 문제를 냈어요. 자, 그 다음 거. 당신이 너무나도 어린 게 아닌지 무엇이 그의 흥미를 끄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마세요. 주어가 뭐예요? 스스로 자문하지 마세요라는 지금 명령법이네요. 근데 주어는 사실 우에 해당하는
존댓말이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법이라서 주어가 생략이 되고요. 스스로 자문하다 동사는 스 드몽데,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자문하다, 자문을 하다. 스 드몽데예요. 스스로 자문하다라고 했으니까 스가 사용이 돼야 돼. 스 꽁세이에는 스스로 충고하다? 충고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꽁쓸 때라든지 그 다음에 꽁세이의 동사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문하다잖아요. 스스로 자문하다. 그래서 스 드몽데가 가장 적합한 동사입니다. 쓰공 쓸 때는 뭐 참조하다, 서로 상의하다라는 뜻이라서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죠? 스스로 자문하지 마세요. ne vous demandez pas. 이거 원래 평서문이었다면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거예요. ne vous demandez pas. 부정문의 명령법은 주어만 삭제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어 삭제하고 느로 시작해주는 거예요. ne vous demandez pas. 스스로 자문하지 마세요. 뭐뭐인지 아닌지 C로 가네요. 뭐뭐인지라는 표현은 C예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장의 중간에 사용이 될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으로도 사용이 되죠. 당신이 너무나도 어린 게 아닌지 si vous êtes trop jeune. 너무나도 어리다고 그랬으니까 tré가 아니라 trop예요. 매우 어린 게 아닌지 하면은 tré였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린 게 아닌지는 trop예요. si vous êtes trop jeune. 그 다음에 무엇이 그의 흥미를 끄는지. 주어가 사물이네요. 주어가 사물일 때는 intéresser 동사. 사물이 누구누구의 흥미를 끌다. intéresser, 주어는 사물, intéresser. 그 다음에 사람이었죠. 곧장 전치사 아가 없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직접 목적어였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무엇이 그를 흥미를 끄는지예요. 그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어법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그의 흥미를 끄는지라고 해석이 된다고 우리 intéresser, s'intéresser 동사 본 적 있죠. 그래서 ce qui, 무엇이 l'intéresse 이게 되겠네요. Ne vous demandez pas si vous êtes trop jeune, ce qui l'intéresse 이거예요. 2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3번 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공해, 스트레스, 대중교통에서 시간 버리기, 너무 높은 집세에 불평하지만 4명 중 3명의 프랑스인들은 도시권에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절이네요. 두 번째 절은 4명 중 3명의 프랑스인들은 도시권에 산다. 그래서 이거 사실 문장 2개로 자를 수 있는 거였어요. 불평합니다. 마침표. 4명 중 3명의 프랑스인들은 도시권에 삽니다. 마침표.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2개의 문장으로 자를 수 있었지만 하나의 문장, 절 2개짜리로 만든 케이스죠. 그럼 첫 번째 절에서 주어랑 동사를 살펴봐야겠네요. 주어는 모든 사람들은 tout le monde 혹은 tous les gens도 당연히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라서 beaucoup de gens은 안 돼요. 모든이라서 그래서 tout le monde 혹은 tous les gens 불평합니다. se plaindre 동사 se plaindre. se plaindre 동사가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고요. 전치사 드가 와서 드 이하를 불평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tout le monde se plaint 공해 de la pollution 스트레스 du stress 그죠? 네, du stress.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서의 시간 버리기예요. 시간 버리기, temps perdu. 어디서? dans les transports en commun.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 이렇게 표현이 되죠. 대중교통 찾으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대중교통 하면 transport en commun 이라고 하나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대중교통에서의 이거 단수로 적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dans le transport en commun 이런 식으로 단수로 적어도 전혀 이건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너무 높은 집세, des loyers trop élevés. 너무나도 높은 집세. 너무나도 높은 집세. 집세는 루아이에죠. 너무나도 높은 trop élevé. trop élevé예요. 높은. élevé 대신에 trop fort. trop fort. 이것도 가능해요. for를 적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높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정도가 높은이라는 표현은 être élevé, être fort 라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정도가 높은 거. 자, 그러면은 너무나도 높은 trop élevé, trop fort. 자, 집세 단수로 적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élevé 혹은 trop fort. 이런 식으로 단수 적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법한 문제가 있는데 스, 플란, 드 다음에 사람이 오거나 혹은 사물이 오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다, 불평불만을 하다라는 표현은 se plaindre de 다음에 어쩌구예요. 자, 이 어쩌구가 명사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던 사물이 오던. 그때 그 명사는 관사랑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정된 관사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pollution, 스트레스. 원래 이 단어들은 공해라든지 스트레스라는 단어들은 셀 수 없는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분관사랑 짝을 이뤄야 되는 명사들이지만 그렇지만 se plaindre de 다음에 명사가 올 때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용법의 관사 자리, 관사가 사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부정관사, 정관사, 부분관사 셋 중에서는 정관사 혹은 소유형용사 혹은 지시형용사 이미 한정된 용법의 관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사용이 돼서 de la pollution 얘는 de 플러스 르예요. du stress 그 다음에 얘도 de 플러스 르예요. du temps perdu dans les transports en commun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대로 적었던 거는 de 플러스 레. 여러분들이 혹시 단수로 적었다면 de 플러스 르, du가 적혀야만 합니다. 이렇게 적혀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관사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야 해요. 불평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뿌덩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뿌덩 적으셔도 되고 스뻥덩 적으셔도 되고 매를 적으셔도 됩니다. 뭐뭐 하지만에 해당하는 그렇지만 하지만에 해당하는 접속사는 모두 맞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pourtant, cependant, 혹은 mais 다 돼요. 두 번째 절이네요. 4명 중 3명의 프랑스인들. 몇 중 몇. sur 동사를 사용을 해서 그 비교를 나타내죠. 비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비율을 나타내죠. 4명 중 3이에요. 3 Français sur 4. sur 전치사를 사용을 해요. 3 Français sur 4. 4명 중 3명의 프랑스인들이에요. 프랑스인들이라는 단어 소문자로 적으면 감정 요소입니다. 당연히 틀린 거예요. 다 잘 적어놓고 소문자로 적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인이라는 명사는요. 대문자로 적히기 때문에 소문자로 적히면 프랑스인이라는 민족명이 아니죠. 그죠? 소문자로 적히면 프랑스어 라는 그 언어명이거나 혹은 형용사가 되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단어예요. 반드시 대문자여야만 합니다. 3 Français sur 4. 도시권에 삽니다. habite. 저는 도시권에라고 할 때 en zone urbaine 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단어도 있죠. citadine. 이거 적으셔도 돼요. citadine. 도시의. 이 단어를 적어도 전혀 그 문장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권, 영역, 존 그럴 때는 zone을 사용해 주신 게 맞아요. 여성의 명사. 그래서 zone urbaine 혹은 zone citadine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저는 엉을 적었는데 여러분들 dans la 왜 이렇게 못하거나 dans la zone urbaine, dans la zone citadine, 덩을 적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맞다고 한 것들이에요. 삽니다 할 때 아비떼 동사 말고 s'installer 동사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vivre 동사는 죽다의 반대에 살다예요. 거주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런 의미의 살다가 아니고요. 죽다의 반대에 살다예요. vivre는. 그렇기 때문에 vivre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도시권에 거주합니다. 불평하지만 삽니다예요. 불평하지만 거주를 합니다죠. 그렇기 때문에 vivre 동사는 맞지 않습니다. 4번 볼까요? 그는 집 전체를 돌아다녔다 라고 할 때 돌아다니다 faire le tour 라는 표현, 수거 표현을 저는 사용을 했어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를 저는 faire le tour 그 수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집 전체를 돌아다녔다. 집 전체를 돌아다녔다 라고 할 때 il a fait tout le tour de la maison 이렇게 적었네요. Il a fait tout le tour de la maison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근데 뭐 돌아다니다 다른 동사 쓴 사람들이 있죠. 다른 동사 쓴 사람들. 아마 플라네 동사 쓴 사람 혹은 se promener 동사 쓴 사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뒷문맥 보세요. 집 전체를 돌아다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집 한 채를 한 바퀴 쑥 돌아본 거예요. 진짜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플라네라는 동사랑 스포네 동사는 한가롭게 뭐 거니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야. 뭐 목적 없이 그냥 한가롭게 거니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다 할 때 faire le tour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l a fait tout le tour de la maison. 집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il n'y avait rien. 그냥 rien만 적어도 맞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다. il n'y avait personne. personne만 적어도 맞다고 했어요. il n'y avait를 지금 삭제를 해도 맞다고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집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La maison semblait abandonnée. 자, 이거 반과거여야 돼요. 왜냐하면 복합과거 아니에요, 여기는. 집 전체를 돌아다녔다는 과거 완료.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게 맞지만 여기서는 버려질 것처럼 보였다는 한순간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 계속 그라는 사람이 봤을 때 집이 계속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과거인 게 맞아요. La maison semblait abandonnée. 버려진 이거는 다른 형용사를 쓸 수가 없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다. se mettre à 표현을 저는 사용을 했는데 se mettre à 표현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commencer à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Il commence à pleuvoir.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인칭 주어. 그래서 il s'est mis à pleuvoir 혹은 il a commencé à pleuvoir 둘 중 하나. 비가 오기 시작했다. 과거 시제로. 그의 옷들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Ses vêtements étaient tous mouillés. Ses vêtements étaient tous mouillés. tous mouillés. 완전히 젖었습니다. tous 모두 완전히 젖었다? 완전히 젖었다. 뚜 그렇다면 뚜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었겠네요. 부사로 사용했다면. 그의 옷들이 전체가 젖었다라고 하면 뚜 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옷들이 완전히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뚜를 적으셔도 되고 뚜 대신에 다른 부사 꼼플레트몽도 됩니다. 당연히 맞다고 할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에 해당하는 또딸몽 조금 덜 어울리지만 맞다고 해요. 또딸몽도 얘는 뭐 해석적으로는 많이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얘도 맞다고는 할 거예요. 부사인 경우 얘는 셋 중 하나 혹은 대명사인 경우 tous. 그의 옷들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라고 할 때 ses vêtements étaient tout mouillés, complètement mouillés, totalement mouillés 혹은 tous mouillés.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한번 살펴봤어요. 5번 길었죠.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려고 정말 기초 파트인데
관사 사용법을 한 번 더 익히게 하려고 문제를 한 번 더 내봤습니다. 클레몽스는 21살입니다. 클레몽스는 뭐 프랑스에서 남자 이름도 되고 여자 이름도 돼요. 사실 남자도 본 적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여자 이름이에요. 클레몽이 남자, 클레몽스 여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뭐 어차피 다음 문장에 소녀라고 나왔으니까 여잔 거 알겠죠. 클레몽스는 21살입니다. 클레몽스 a 21 ans. 이 사람은 갈색 머리에 키 큰 어린 소녀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직역으로 조금 더 갔어요. 젊은 소녀이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세 구문으로 가주셔야 돼요. C'est une grande jeune fille brune. grande jeune fille brune. grande랑 jeune는 fille라는 명사 앞에 와야 되는 형용사, brune는 명사 앞에 올 필요가 없죠. 갈색 머리의. 그래서 명사 뒤. 그녀는 정보처리 분야의 대학생입니다. 라고 직역으로 적어놨어요. 의역은 컴퓨터 전공의 대학생입니다. Elle est étudiante en informatique. 전치사 eng은 여기서는 무슨 분야의 무슨 전공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elle est étudiante en informatique.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는 대학교에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마다 갑니다. Elle va à l'université. l'université라고 할 때 정관사 적어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죄다 총칭용법으로 정관사로 적었어요. 저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tous les lundis 왜 이래?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chaque lundi, chaque 막 이런 식으로 jeudi 이런 식으로 chaque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 맞다고 해요. 선택은 3개. le lundi, le jeudi, et le vendredi. 정관사 총칭용법으로 적을래? 혹은 tous les lundis, tous les jeudis, tous les vendredis. tous les를 적을래? 혹은 chaque lundi, chaque jeudi, et chaque vendredi. chaque를 적을래? 셋 다 가능합니다. 그녀는 영화관에서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일을 합니다. Elle travaille dans un cinéma. dans un cinéma. 자, 여기서는 dans le cinéma라고 해도 틀렸다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소명사 앞에 오는 정관사로 사용할래요. 그렇다면 dans le cinéma예요. 근데 처음으로 출연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엉을 쓸래요. 어떤 한 영화관에서 일을 합니다. 라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의미라면 엉이 맞아요. 어떤 한 영화관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이지 수요일마다 일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엉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엉도 되고 르도 돼요. 둘 다 맞아요. Elle travaille dans un cinéma 혹은 dans les cinémas. 마찬가지 le mardi et le mercredi. 혹은 tous les mardis et tous les mercredis. 혹은 chaque mardi et chaque mercredi. 그래서 정관사 르인 이후 저는 총칭의 의미로 했어요. 그 다음 거 영화관을 univers라고 불립니다. 영화관의 이름을 univers입니다. Le cinéma s'appelle univers. 뭐 정관사 안 적어도 돼요. 그냥 Le cinéma s'appelle univers.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제가 정관사를 괜히 적었네요. Le cinéma. 이때는 무조건 정관사 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시네마가 엉이던 르던 무조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화관이 또 나왔죠. 그 영화관이라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영화관은 앞에 나온 영화관 또 있기 때문에 르예요. 그래서 Le cinéma s'appelle univers. 그건 작은 영화관입니다. C'est un petit cinéma. 자, 이때는 부정관사 엉이 사용해요. 그건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세 구문이죠. 세 구문인데 이미 영화관이라는 명사가 앞에 바로 앞 문장에도 나오고 그 전 문장에도 나오긴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될 텐데 세 구문이라서 엉이 사용이 된 거예요. 세 다음에 정관사 르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부가적인 내용.
부가적인 내용인데 정해지지 않은 부정관사의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더 강해요.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할 때는. 그래서 부정관사가 사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셀르 프티 시네마가 아니라 세텅 프티 시네마예요.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할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텅 프티 시네마. 그녀는 파리에서 18구역의 친구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Elle habite à Paris. 그녀는 파리에 거주합니다. 18구역에 dans le 18e arrondissement. dans le 18e arrondissement. 18구역에 dans le예요. avec des amis.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부정관사인 건 잊지 말아주시고요. 처음 나오는 단어에다가 불특정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클레몽스의 친구들의 이름은 유고, 빈선, 그리고 스테파니이다 라고 할 때 클레몽스의 친구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나오기도 했고 클레몽스의 친구들이란 뒤에서부터 한정이 되기도 했고 두 번이나 한정됐네요. 레예요. 피해갈 수 없이 레예요. Les amis de Clémence s'appellent Hugo, Vincent et Stéphanie. 자, 그래서 정관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좀 길었죠. 6번 볼게요. 오늘날 젊은 유럽인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1년이나 2년이나 10년 혹은 평생을 살기 위해서 자주 다른 나라에 정착합니다. 라고 문제가 돼 있네요. 오늘날 maintenant도 되고 aujourd'hui,도 되고 ces jours-ci도 뭐 틀렸다고 안 할 거예요. ces jours-ci, maintenant, aujourd'hui, 뭐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젊은 유럽인들은 les jeunes européens, les jeunes européens, 젊은 유럽인들은 정착합니다. 이게 메인 주어, 메인 동사네요. 젊은 유럽인들은 les jeunes européens 정착합니다. 정착하다 동사는 s'installer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s'installer dans 어디어디에 정착하다. 혹은 아비떼를 적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아비떼를 적어도 뭐 아주 틀렸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정착하다라고 할 때는 s'installer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s'installer 동사. 그래서 s'installе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s'installer 말고 아비떼보다 더 좋은 거. s'installer 대신에 s'établir. 이거 좋아요. 거처를 정합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s'établir 동사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s'installer 대신에 많이 사용되는 동사기도 해요. s'établir. 그래서 저는 s'installera고 했을 뿐이에요. 자주 정착합니다. 자주 다른 나라에 정착합니다. s'installe souvent dans un autre pays. 다른 나라에 dans un autre pays. 문장 만들어졌네요. Aujourd'hui 혹은 maintenant 혹은 ces jours-ci, les jeunes européens s'installent souvent dans un autre pays. 문장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해 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pour, 오타 있었네. pour, 공부하기 위해 étudier. travailler 동사 여기 쓰는 거 안 좋아요. 왜? 일하기 위해가 바로 뒤에 있잖아. 그래서 pour étudier 혹은 그 다음 거 pour travailler. 그 다음에 pour 살기 위해 pour vivre un an. 1년을 살기 위해 pour vivre un an. 2년을 살기 위해 pour vivre 12 ans. 10년을 살기 위해 pour vivre 10 ans. 혹은 pour vivre toute la vie. 평생을 살기 위해. 그래서 pour vivre un an, 12 ans, 10 ans, toute la vie. 매번 반복 안 하고 1년, 2년, 10년, 평생이라는 단어만 반복을 해주셔도 되고 당연히 반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때는 vivre 동사가 사용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1년을 살다 라고 할 때 1년을 거주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당연히 가능은 해요. 근데 이번에는 s'installler랑 s'établir 동사는 어울리지 않고요. 아비떼 동사 가능해요. 아비떼 동사 1년을 거주하기 위해
뭐 10년을 거주하기 위해, 뭐 평생을 거주하기 위해의 의미인 아비떼 동사 돼요. 하지만 1년 살아보다, 2년 살아보다 할 때는 vivre 동사. 진짜 살다의 의미, vivre 동사. 일반적인 살다에 해당하는 vivre 동사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서는. 아비떼 동사도 당연히 된다고 그랬어요. 단 s'installera, s'établir 동사는 여기서 어울리지 않아요. 생활하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vivre 동사가. 살다, 살아있다 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다, 뭐 생기를 꾸리다, 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vivre 동사가 조금 더 어울립니다. 제가 7번 볼까요? 작년에 엉리는 볼과 정보다 훨씬 더 키가 컸었다. 작년에 엉리는 더 키가 컸었다. 먼저 만들어 볼까요? L'année dernière, l'année dernière 이게 좀 더 어울리지만 l'an dernier라고 적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우리 엉이라는 단어랑 아내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는 남성의 명사, 여성의 명사의 차이점이 있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연, 해라는 뜻으로 해석은 똑같거든요. 근데 사용법이 달라요. 사용법이 뭐가 다르냐면 엉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는 1년, 2년, 3년 딱 연도 하나씩만 얘기를 할 때 2010년, 2020년 혹은 2년이라고만 얘기를 할 때 엉을 적고요.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전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안해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라는 의미까지도 뉘앙스가 들어가요. 작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다 포함이에요. 근데 l'an dernier 여기서는 l'an dernier 작년 2019년인 작년에 1년만 콕 집어서 얘기할 때 그럴 때는 l'an dernier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 단어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날씨가 좋았었지, 작년에는 날씨가 참 좋았었지, 작년에는 날씨가 참 추웠었지 라고 얘기할 때는 엉을 못 쓰고 안해를 적어야 돼요. 왜냐면 작년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전체 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보니까 안해가 적혀야 돼요. 반면 2010년에는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라고 할 때는 2010년 반면 2011년에는 날씨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렇게 1년끼리만 얘기할 때 한 해끼리만 비교하거나 한 해만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돼요. 둘 다는 돼요. 의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L'an dernier, l'année dernière, Henri était grand. 반과거여야 돼요. 완료가 아니잖아요. 작년이라는 기간 내내 키가 컸던 거기 때문에 반과거 Henri était grand. 키가 컸습니다. 훨씬 더 beaucoup plus grand. Henri는 훨씬 더 컸습니다. 누구누구보다 비교급이네요. 볼 에정이라고 적은 사람 너무 많죠. 이렇게 적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적은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돼요. 비교급에서 비교의 대상이 둘 이상일 때는 끄를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반복해 주셔야 돼요. 볼, 끄정이에요. 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끄가 없으면 틀린 겁니다. 비교급에서 비교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때는 끄를 매번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얘도 비교의 대상이야. 그거를 언제나 반복을 해줍니다. 8번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여자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는 나를 많이 혼냈어. 그런데 내가 20살이 되자마자 그걸 그만두셨어. 혼내는 것을 그만두셨어. 내가 어렸을 때 quand j'étais petite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quand j'étais jeune 이건 내가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야. 그럼 여러분들 늙었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quand j'étais petit예요. 근데 여자니까 petite. quand j'étais petite 아버지는 나를 많이 혼냈어. Mon père m'a beaucoup grondé. Mon père m'a beaucoup grondé.
고대 동사가 혼내다 동사라고 우리 한번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동태 때. Mon père m'a beaucoup grondé 할 때 내가 여자니까 의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겠네요. 혼내곤 했어 안 했어요? 반과거 아니에요. 그냥 혼냈어요. 그죠?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mon père m'a beaucoup grondé. 혼내곤 했어 하면 반과거겠지만 과거의 습관이겠지만 그냥 많이 혼냈어. 과거 완료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합과거. 그런데 mais 북덩, 스뻥덩 다 돼요. 뭐뭐 하자마자 dès que 내가 20살이 되자마자 dès que j'ai eu 20 ans dès que j'ai eu 20 ans 내가 20살이 되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는 avoir 20 ans이에요. 그래서 되다라는 devenir 동사를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뭔가 신분이나 신상이 무엇이 변하다예요. 뭐 대학생이 되다. 직장인이 되다, 뭐 엄마가 되다, 아빠가 되다 그런 식으로 신상의 변화 혹은 국적이 변해서 프랑스인이 되다 막 그런 식으로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 무엇이 되다예요. 얘는 그게 아니라 20살이 되자마자 avoir 나이 얘기하는 진짜 avoir 그 다음에 나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dès que j'ai eu 20 ans 20살이 되자마자 자 이거 보세요. 20살이 되자마자 그걸 그만두셨어. Il a cessé. 그것을 이라고 하는 나를 혼내는 것을 라는 중성되면서 르를 사용을 했어요. 중성되면서 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르예요. 자 근데 더 신경 쓸 거는 앞에 저는 j'ai eu 20 ans 이라고 지금 복합과거로 적었어요. 복합과거예요. 반과거 아니에요. 복합과거예요. 되자마자 그걸 그만두셨어. 일라세세. 세세 동사는 제가 지난번에 뭐 중성대명사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세 드 무엇인데 세세 드 동사 원형 막 그런 식으로 세세 드 무엇 하기를 멈추다, 그만두다 라고 하는 거 세세 드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 드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중성되면서 엉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르가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중성되면서 엉이 아니라 르가 사용이 돼요. 르. 자, 그러면 아레떼 동사 사용한 사람도 있겠네요. 아레떼. 아레떼. 멈추다, 그만두다, 중단하다 라는 아레떼 동사를 사용한 사람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레떼 동사를 사용한 사람들 아레떼 드 거운 되겠네요. 나를 혼내는 것을 멈추다 이거죠. 그것을 그만두셨어. 아레떼 동사를 쓴 사람들은 반드시 엉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레떼. 일러나 아레떼. 둘 중 하나로 적어주시는 게 맞겠네요. 세세 동사 쓰신 분들은 중성되면서 르, 아레떼 동사 쓰신 분들은 중성되면서 엉을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9번 볼게요. 나는 그 소녀가 노래 하나를 부르도 어머나 똑같은 문장 또 있네. 미안해요. 왜 그랬어? 넘어갈게요. 10번. 당신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나는 당신을 찾으러 세상 끝까지 갈 거예요.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당신이 어디 있던지 간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끄예요. 문제는 우끄 다음에는 반드시 접속법이 사용이 됩니다. 접속법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끄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전 찾으면은 접속법 사용해야 돼요 라고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접속법 사용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우끄 부스와이에 당신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나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즉 찾으러 갈 거예요. 찾으러 갈 거예요.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요. j'irai chercher. j'irai chercher. 그냥 단순미를 적어도 돼요.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je vais aller vous chercher네요. 미안해요. 근접미래. je vais aller vous chercher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j'irai vous chercher라고 하셔도 되고요.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단순미래.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근접미래.
둘 중 하나. 뭐뭐 하러 가다.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세상 끝까지. Jusqu'à la fin du monde. 어디까지? 세상의 끝. La fin du monde. 세상의 끝까지.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10번 접속법이 사용이 되는 거 신경을 써주셨어야 했네요. 11번 조금 길어요. 1963년 12월 14일. 얘 먼저 해볼까요? 1963년 12월 14일. Le 4 décembre. décembre. 오타 있다. R가 두 개 적혔네요. 하나 빼시고요. Le 14 décembre 1963. 1963년 12월 14일. 드골 장군은 개막식을 한다. 드골 장군인이 주어, 개막식을 한다가 동사. 그죠? 드골 장군은 Le général de Gaulle. Le général de Gaulle. 드골 장군은 개막식을 한다. 개막식하다. inaugurer 동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개막식하다. 개막식을 하다라는 동사는 inaugurer. 물론 commencer 동사도 틀리진 않아요. lever le rideau라고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막을 하다. 그거는 lever le rideau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연을 개막하다고요. 공연 개막할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실 개막식을 하다. 개막식. 개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ouverture, cérémonie ouverture 막 그런 단어가 있기는 한데 개막식을 하다, 개막하다 라는 표현이 있죠. inaugure라는 동사가 있어요. inaugure, 개막식 하다, 개최를 하다. 자, inaugure 동사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commence 동사를 써도 뭐 틀렸다고는 안 할 거예요. commence 동사를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lever le rideau는 공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공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avoir lieu 쓰신 분들, avoir lieu는 일이, 사건이 일어나다, 개최되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다, 개최되다 라는 의미라서 개최하다예요. 그래서 그건 달라요. 개막식, 오픈식을 한다예요. 그래서 inaugure나 commence 동사가 맞습니다. lever le rideau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적으로는 맞지만 이 문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게 공연이나 뭐라고 할까요? 파티? 파티까지는 아니다. 공연장, 뮤지컬 공연, 오페라 공연, 음악회, 영화, 막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오프닝 하는 거. 그럴 때 lever le rideau라고 얘기를 해요. 공연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le général de Gaulle commence 혹은 le général de Gaulle inaugure 그 단어까지 동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무슨 개막식을 해? Maison de la radio 개막식을 한대요. La maison de la radio inaugure la maison de la radio. Maison de la radio를 시작합니다. Maison de la radio를 개막식을 합니다. 어디에서? 라디오 프랑스가 있는, 라디오 프랑스는 프랑스 라디오국이에요. 라디오 프랑스가 있는 세느 강변에서 sur le bord de la Seine. 세느 강변이죠. 에서 sur le bord de la Seine. 어떤 세느 강변? 라디오 프랑스가 있는이라는 그 관계대명사 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Où se trouve Radio France? 오늘날 라디오 프랑스가 있는. Aujourd'hui la Radio France. ou에도 돼요. 저는 se trouver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 se trouver, 있다 동사 être 대신에 se trouver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 être 동사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Où est aujourd'hui Radio France라고 적으셔도 돼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maintenant 적어주셔도 됩니다. maintenant.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날 라디오 프랑스가 있는 세느 강변에서 메종 드 라 라디오를 개막식을 합니다. 라고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라디오 프랑스는 라디오 프랑스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 라디오망 중에 하나입니다. 라디오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라디오망?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라디오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최상급이네요. 그러면 뭐뭐 중에 하나, 이거죠. 이런 표현이에요. 이 명사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정관사가 사용됩니다. 정관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명사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Radio France est l'un des plus importants réseaux radio. 이거 드 플러스 레예요. 최상급이에요. Les plus importants réseaux radio. 라디오 네트워크, 가장 중요한 라디오 네트워크, 라디오망. 가장 중요한 라디오 네트워크, 가장 중요한 라디오망. 그래서 les plus importants réseaux radio. 그래서 l'un du 명사 복수형 그쪽이기 때문에 드 플러스 레 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l'un des plus importants réseaux radio. 라디오망을 réseau radio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réseau de radio. 이때 réseau de radio 할 때는 라디오를 단수로 적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réseau de radio du monde entier.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라디오망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문장이 길어서. 그래서 11번 한번 문제를 봤고요. 12번 볼까요? 그녀의 나쁜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malgré. 이게 있으면 좋겠네요. malgré son mauvais caractère. 나쁜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Tout le monde l'a cherché. 찾다, trouver는 발견하다예요. 그녀를 찾았다는 chercher예요. 그래서 tout le monde l'a cherché. 그녀를 찾았다. 그래서 그녀를 밑줄 그어줬고 굵은 글씨죠. 중성대명사나 직목 관목으로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l'a cherché 목적어 그 성수일치 으까지 붙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찾았다. 여기서 trouver 동사를 적은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trouver는 발견하다의 의미의 찾다예요. 그럼 그녀의 나쁜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다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다, 즉 찾아다녔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tout le monde l'a cherché. cherché 동사가 써주는 게 맞겠네요. 13번 볼게요. 저에게 무언가 마실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저녁 내내 목말랐어요. 저는 조금 어조원어를 쓰기를 바랬는데 여러분들 안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써도 당연히 문제 없었어요. Est-ce que vous pouvez 적으신 사람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뭐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라고 뒤까지 조금 더 어조원어 vous pourrier를 적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하지만 pouvais도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Est-ce que vous pouvez me donner? 당신은 저에게 줄 수 있나요? 무언가 마실 것을 quelque chose à boire. 무엇인가 마실 것을 quelque chose 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할 것. 뭐뭐 할 무엇인가 라는 뜻이 되죠. quelque chose à boire. 저는 저녁 내내 목말랐어요. 내내 목말랐네요. 그러면은 얘는 반과거같네요. 복합과거가 못 쓰겠네요. 저녁 내내, 시간의 흐름 내내 계속 목말랐던 거잖아요. 과거 내내. 그래서 j'avais soif. 저녁 내내 toute la soirée. 이게 되겠네요. 반과거예요. 14번 볼게요. 이거 잘라야 되나? 동영상을 잘라야 되나? 반씩.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4번 먼저 볼게요. 그는 자신의 약들을 복용했습니까? 그는 그걸 2개 복용했어요. 다른 것들은 그는 그것들을 복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굵은 글씨 밑줄은 무조건 중성대명사나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로 적으라고 위에 적혀 있죠.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자신의 약들을 복용했습니까? Est-ce qu'il a pris ses médicaments? 약을 복용하다 할 때 prendre 동사를 사용해요. 약을 복용하다.
먹다 동사인 manger를 사용하지 않아요. 약을 복용하다 할 때는 prendre 동사를 사용을 해요. Est-ce qu'il a pris ses médicaments? 약들을, 자신의 약들을. 그는 그걸 2개 복용했어요. 원래 이거 il a pris de médicaments 이건데 수형용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만 엉으로 받을 수 있죠. 위치는 동사의 앞, 복합과거 할 때는 조동사보다도 앞, avoir 동사의 앞. Il en a pris deux. 중성되면서 엉이 사용이 되어야겠네요. Il en a pris deux. 다른 것들은 les autres, 그는 그것들을 복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뭐뭐 하고 싶지 않았어요. Il ne voulait pas. 과거에 계속 원하지 않았던 거죠. 반과거예요. 그래서 복합과거 아니에요. Il ne voulait pas les prendre. les autres를 다시 받은 거예요. les prendre. 이때는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때는 중성대명사 엉을 쓸 수가 없습니다. les autres를 다시 받은 les예요. 그래서 14번 지금 중성대명사랑 직접 목적어 사용하는 거 잘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1시간까지는 채워볼게요. 1시간에서 자를게요. 1시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2개로 자른다면 우리가 문제가 몇 개지? 35개죠? 그죠? 절반 정도는 해야죠. 파리지앙들은 자주 그들의 인생을 고요한 작은 도시에서 끝내는 것을 꿈꿉니다. 자주 꿈꿉니다요. 자주 그들의 인생을 고요한 작은 도시에서 끝내는 것을 꿈꿉니다. 파리지앙들은 꿈꿉니다. 메인 주어, 메인 동사네요. Les Parisiens, 파리지앙 대문자예요. Les Parisiens, 꿈꿉니다. rêver 동사, rêver 동사, rêve.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 rêver de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을 꿈꾸다예요. 꿈꿔오다, 꿈꾸다. 그래서 les Parisiens rêvent de 끝내는 것을 꿈꾼대, finir. 자주 꿈꿉니다니까 souvant은 여기 놓고요. 그래서 rêve de finir. 뭘 끝내? 그들의 인생을. leur vie. 그들의 인생을 끝내다요. finir leur vie. 고요한 작은 도시에서 dans une petite ville tranquille. dans une petite ville tranquille. 고요한 작은 도시에서. 고요한 작은 도시에서. 그래서 dans une petite ville tranquille. 이게 되겠네요. à la petite ville tranquille이라고 적으신 분들 맞다고 할 거예요. 덩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à la도 맞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맞다고 할 거예요. 덩 라도 맞다고 할 거예요. 아셨죠? 다 된다고 할 거예요. 자, 16번 볼게요. 지난 월요일 시험이 있었어. 내 아들이 자신의 반에서 프랑스어에 가장 뛰어났어. 최상급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는 그를 위해 선물로 큰 자동차를 한 대 사줄 거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지난 월요일 시험이 있었어. Il y a eu un examen lundi dernier. 자, 이거 반과거로 못 써요. 내내 시험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시험이 있었어. 과거 사건이죠. Il y a eu un examen lundi dernier. 복합과거예요. 내 아들이 자신의 반에서 가장 뛰어났어. 자, 이거는 복합과거 아니네요. 뛰어난 거 한순간만, 잠깐 한순간만, 그 일순간만 뛰어난 거 아니죠. 과거 완료 아니죠. 과거의 지속이죠. 계속 뛰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반과거인 게 맞아요. Mon fils était le meilleur en français. 프랑스어에 가장 뛰어나다. Le meilleur en français. 어느 분야에 라고 할 때 전치사 엉 다음에 관사 생략 그 다음에 그 분야를 적어줘요. 전치사 엉의 용법에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의 en français 가장 뛰어나다. bien mieux, bon meilleur. le bon이 아니라 le meilleur en français de sa classe. 자신의 반에서. 그래서 비교급이나 최상급 할 때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어디 중에서 할 때는 전치사 드로 연결하죠. 우리 비교급을 따로 복습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Mon fils était le meilleur en français de sa classe. 그래서 alors donc 도 되고요. donc
Alors, 다음 주를 저는 앞에 놨는데 맨 뒤에 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La semaine prochaine. 나는, 아이고, 왜 주가 두 번 나왔어? 미안해요. 나는 큰 자동차 한 대를 사줄 거야. 그를 위해이기 때문에 pour lui. à lui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j'achèterai une grande voiture pour lui. 사줄 거야. je vais acheter 하셔도 돼요. 근접 미래 적으셔도 돼요. Je vais acheter une grande voiture pour lui. 선물로서 라고 하는 이거 뭐니 자격이네요. 꼼 다음에 관사 생략이자 뭐뭐로서 라고 해석이 될 때는 관사 생략 명사죠. 그래서 꼼끼야도예요. 관사가 들어가면 뭐뭐처럼이에요. 관사가 생략이 돼야지 뭐뭐로서 뭐뭐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꼼끼야도 선물로 이게 되네요. 그 다음 주에 알라스멜 포션이라고 전치사 알을 적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Alors, j'achèterai une grande voiture pour lui comme cadeau à la semaine prochaine. 아 적으셔도 되고요. 문두에 적을 때는 아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고 다음 주에라는 이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표현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엄밀히는 명사죠. 그래서 아를 적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6번 받습니다. 17번까지만 할까요? 그럼 절반 정도 되니까. 그래서 네가 필요로 하는 사전을 내가 줄게. 네가 필요로 하는 사전을 내가 줄게. 너에게 줄게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안 적어도 틀렸다고는 안 할게요. Je donnerai, je vais donner 까지만 적어도 맞다고 할게요. 뜨를 안 적어도 맞다고 할 거예요. Je donnerai 혹은 je vais donner 사전을 le dictionnaire 어떤 사전? 네가 필요로 하는 필요하다 avoir besoin de 다음에 명사거나 혹은 동사 원형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원래대로라면 이거였겠네요. Tu as besoin de ce dictionnaire 이런 문장이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de ce dictionnaires 통째로 동으로 받아서 동 어딨니? 동 tu as besoin 이게 되겠네요. 동 tu as besoin 자 이거 관계대명사 동의 사용법 그래서 17번까지 동영상 하나로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18번부터는 그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연속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일단은 여기서 자를게요. 시간을 이렇게 1시간씩 좀 끊어야 되는 게 있어서 물론 1시간 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으로 잘라볼게요.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18번부터 보도록 하죠.